AI는 일하고 인간은 성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 삶에서 AI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헤이 빅스비 노래 틀어줘, 시리야 알람 꺼줘와 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죠.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 또한 AI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 챗GPT를 비롯해 미드저니, 달리와 같은 인공지능 툴이 나오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죠. 인공지능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지만 인공지능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비예술 전공자가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작품이 예술 공모전에 입상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인공지능 소라는 실제 사람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구현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디자인,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하는 공포가 확산되기도 했죠. 이건 사실 예술 쪽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부분입니다. 반복 작업, 단순 작업을 비롯해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일까지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쉽게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인력을 줄이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피조물 단계를 넘어 하나의 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놓였으며, 앞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은 종의 상호 우위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관계로 진화할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라는 종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경쟁 혹은 상생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듯하다. 이 책은 AI 시대에 인간이 대체된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AI와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보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AI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강점은 노력하는 동물임을 강조합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있어도 노력을 넘어서거나 노력의 한계까지 규정짓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최대 강점은 노력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노력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그것을 성장이라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 AI 시대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무엇보다 어떻게와 왜에 집중하는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현 CEO 사티아 나델라는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개념을 바꿔놓을 것이다. 결과물을 내는 건 이제 인공지능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정된 영역 내에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 패턴을 도출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와 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결과물보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과 이유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 그리고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해질 겁니다. 한 곳에만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여러 영역을 자유롭게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가 원하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탈영역적 연결 능력이야말로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고차원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색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일을 우리는 창의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찾고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두 번째, 혁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사람들은 회사의 법카 쓰기를 좋아한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 그렇다. 그렇다면 시간은, 회사에서 쓰는 시간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왜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태도는 정작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중한 한때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회사 시간에서 빠져나가는 게 결코 아니다. 자기 인생을 쓰는 거다.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새로운 판은 계속 등장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현명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아닐까요?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있어도 노력을 넘어서거나
노력의 한계까지 규정짓지는 못하기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자발성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 자체가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해질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나의 쓰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일이 내 시간이다 라는 마인드로 하나라도 더 경험 자산을 쌓아나갑시다. 세 번째,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인간 노동력의 가치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는 정말 빠른데 그 누구도 정확한 방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나다움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나다움을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강점, 약점, 열정, 가치를 이해해야 나만의 경쟁력을 토대로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많은 분야가 비슷하겠지만 인간이 다루는 대부분의 일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발빠르게 활용해보고 우리 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세요. 세 번째, 꾸준한 글쓰기. 내가 하는 일을 세상이 알게 하라. 나의 실력이나 생각, 그리고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공유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일은 주파수를 우주로 전송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 주파수가 어디로 가서 어떤 답이 되어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꾸준히 보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통해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게 되고 이것이 한데 모이면 내 브랜드의 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 진정성. 진실되지 않은 모습이나 목표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만드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성 없는 행위의 반복이야말로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쓸데없고 지속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진실된 가치와 열정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